재상지종 발표라는 거죠. 예?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권문세족. 거기 보시면 철원 최씨, 해주 최씨 이렇게 됐지. 그 해주 최씨가 최충 집안이야. 고려 전기 대표적인 문벌기족.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 이 둘 간에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 두 번째,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공음전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 무신집권이 나타나면서 전시과가 무너져.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원나라 간섭기 때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공음전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통점에 공음전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왕실과 혼인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사회적인 대접이 높다. 이걸 유식하게 왕실과 혼인을 통할 수 있다 해서 통혼권 이래. 그러니까 고려 귀족 입장에서 보면 왕도 귀족이다 이거야. 나하고 똑같은. 단 첫 번째 귀족이다. 그러니까 왕을 믿음 띄엄띄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음서 혜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토지 소유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려의 대표적인 지배층이야. 고려 전기의 문벌기족,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에 등장. 자, 그런 질문 얘기인데, 가 성리학을 수용, 학문적 기반을 삼았다. 이건 신진사대부야. 고려 후기에. 문벌기족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 가 대부분 지방 출신의 향리 자제들이다. 이것도 뭐야? 신진사대부야. 3. 나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였다. 이건 가 문벌기족이 관한 얘기. 독점하였다 이랬으니까 신진사대부는 안 돼. 독점하지는 않았거든. 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이란 농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렇지. 후기가 혼란기니까 4번은 되네. 되는 건 4번만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6.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 끝에 보시면 이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 서리지에서도 나왔지만 지방 출신이 많았다. 누구야 이게? 향리 출신이다. 이 얘기지. 응? 누구? 신진사대부. 여기 정도전 단양 향리 집안. 그렇다고. 정몽주 파주 향리 집안. 그렇다고. 이런 식이야. 율곡 이인에도 향리 집안이야. 율곡 이인에도. 강릉의 향리 집안. 이 신진사대부 1. 지방 향리자대로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렇고 나 성리학을 수용,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코자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불시잡배에 나타나. 정도전. 다 고음전의 혜택을 받고 음서를 통하여 고음전의 혜택을 받고 누구야? 문벌기족. 나 불법적 이건 권문세족. 그래서 신진사대부에 해당하는 건 가나. 7. 고려 후기 신분 상승 방법을 전부 찾아라. 고려 후기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다. 이건 기본이야. 어느 사회든지. 이러지 않으면 전쟁에 열심히 안 싸워. 나 족보를 매수 위조한다. 이건 조선 전기관이야 후기관이야? 후기야. 합리적인 방법이 못 되잖아. 후기야. 혼란할 때 이게. 조선 후기. 다 몽골 귀족과 혼인한다. 고려. 그렇지. 권문세족에 저런 애들 많아. 라 공명첩을 발급한다. 조선 후기. 나와 라는 조선 후기네. 가 다는 고려 후기고. 네. 해당하는 것 2번. 문제 8. 다음 자료에 정치 세력. 제일 끝에 경기체가 누구냐?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의 시가 고려 후기에 유행한 경기체가요. 적극적 현실 참여를 노래한.
당시 무신지권으로 권력에서 쫓겨난 문벌 귀족들은 현실을 떠나지. 현실 비판을 떠나.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는 적극적 현실 참여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시, 장시를 써 경기체가라는 거지. 자, 그 신진사대부에 관하여 1. 문벌제도와 적자와 서자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였다. 적서차별, 이건 조선조 현상이야. 고려 때는 적서차별이라는 거 없어요. 예? 이건 어떤 인물이야, 특히. 어떤 중요한 인물이야. 문벌제도와 양반 물번제도와 적서차별을 비난을 하죠. 16세기에 폐관잡기라는 책을 써서 16세기 중반에 누구요? 어숙권이라는 인물이에요. 기억을 해. 어숙권. 16세기 시대의 코드가 자연찬미. 문학작품도 자연찬미. 그림도 자연찬미. 시대의 분위기가, 근데 얘는 현실 참여에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16세기인데 17세기적 생각을 해. 한 시대를 앞서서 사는 거지. 얘는. 그래서 어숙권의 서자 출신의 인물이야. 본인이 서자야. 그러니까 적서차별을 비난하지. 당연히. 적서차별의 원인은 양반 문벌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문벌제도하고 적서차별을 비난해. 이건 16세기 어숙권의 폐관잡기에 해당하는 얘기야. 이 골품제도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건 육두품일 테고. 신라하대. 3. 국왕을 도와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누구겠어? 육두품이겠지. 고려초. 최승로로 대표되는. 그래서 중앙집권하고 지방관 파견 얘기하고 이러잖아. 4. 성리학을 수용, 사회 모순을 시정코자 하였다. 이게 신진사대부죠. 다음 문제 9. 다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한 사례다. 틀린 거. 고려는 신분제사였으나 음소로 대표되는 신분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사례를. 신라는 신분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인데 고려는 약간 가능해. 뭐 중류층이 뭐 문벌 귀족이 된다든지, 즉 향리가 아니면 외건우비가 양민, 평민이 된다든지 이런 신분 상승 길이 있어. 고려는. 그러니까 신라보다는 개방화돼 있어. 그러니까 고려보다 조선이 더 개방화될 테고 그 얘기야. 고려는 신라보다 개방화되었다. 그 개방화의 모습. 개방화의 모습. 틀린 거. 1. 중앙귀족 갑은 낙향하여 지방 향리로 전락한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거꾸로 얘기야. 중앙귀족인 갑이 낙향하여 지방 향리로 전락한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중앙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죄를 줬을 경우. 그 죄를 뭐라 한다고? 고려에만 있는 규향형이라는 거야. 고향 앞으로. 죄를 지면 가는 걸 규양이라고 그러지. 규양이 아니고 규향. 고향 앞으로. 너는 중앙관직을 떠나서 낙향해라. 그런다고. 그럼 낙향은 지방에서 그냥 살라는 얘기야. 지방 세력자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지. 사회적인 대접이 중류층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귀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규향형이야. 고려 귀족이. 왜? 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이 신분이 하락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저렇게 되면 죽어요. 본인이. 본인이 죽으면 밑에 아들, 손자, 증손자는 그냥 서울에서 버틸 수 있잖아. 저런 죄형이 떨어지기 직전에 알아서 죽어요.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서 고려 귀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규향형이라는 거예요. 고려에만 있던 독특한 형률이야. 조선에는 저런 거 없어. 자, 그래서 거기 중앙귀족 갑이 낙향, 지방향리로 중류층으로 떨어져 앉았다.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 몽골치일 때 평민 을은 전공을 세워서, 전공은 어느 사회든지 인정하는 거야. 신분 상승에. 3. 지방향리 평은 과거의 급제 벼슬로 나갔다. 그럴 수 있죠. 과거를 통하여. 4. 설권읍이 정은 재산을 모은 후 족보를 위조 양인이 되었다. 이건 고려하고는 관련 없는 조선 후기 현상이야. 조선도 후기, 전기도 아니고 후기 현상. 그래서 4번문항은 틀려. 다음 문제 10. 두 관료의 묘지명이다. 두 관료란 문벌귀족이네. 그 뭐 등급 같은 거 보면 1에서 5품이 중앙귀족 아니야. 거기 보면 다 뭐 3품, 2품 이러네.
자,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문벌기죠. 자, 기억, 가. 맞는 거예요. 추밀원의 일원으로 가가, 즉, 양원준이라는 사람이 도병마사회에 참여했을 것이다. 되는가? 가. 그 양원준이라는 사람, 가 봐봐. 1151년 추밀원 승선이 되었다. 도병마사 참여는 몇 품까지야? 1에서 2품까지야. 저 사람은 3품이라 해당 사항이 없어요. 1, 2품만이야. 중서문화성의 재부위 관리 1, 2품. 중추원 추밀회 관리 1, 2품. 그렇다고 소위 부총리급 이상. 부총리급 이상. 그게 도병마사 식목도 가면 얘기야. 3품이라 해당이 안 돼. 3품이라. 1156년에는 해당이 되겠네. 즉 나에는 해당이 되는데 가시기는 해당이 안 돼. 틀렸고 니은 나시기 과전 즉 이 등급에 따라서 주는 수조권 주는 토지 과전 그 녹봉 그리고 공음전 등을 국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지배층이니까 공음전을 받을 수 있어요. 돼요. 공음전의 지급 대상은 1에서 5품 소위 귀족이야. 다 임익돈과 관련해서 그 다는 음서로 벼슬에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버지 음서 혜택을 받아 벼슬을 나갔다. 아버지가 7품인 음서 혜택을 못 받아. 그렇죠? 할아버지 음서로 가야지. 멍청한 놈이 됐죠. 음서는 1에서 5품이야. 할아버지 음서로 갔어야 돼. 아버지 음서는 안 돼. 리을 라 4품씩. 아들은 국자감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다. 되는가? 국자학부가 6개 학부야. 국자감이라는 이 우베르날리티 종합대학교 안에 6개 단과대학이 있다고 칼리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국자학부는 1, 2, 3품 자제, 태학부는 4품, 5품 자제 이런다고. 사문학부는 6품, 7품 자제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태학부에 들어가지. 4, 5품. 태학부에 들어가야 돼. 여하튼 사문학부까지 즉 7품까지는 유학부예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건 유학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어. 8품, 9품 자제하고 평민자제는 율서산, 기술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기술학부가 공민왕 때 성균관, 국자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랬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리을밖에 없어. 니은, 리을. 다음 문제 11. 다음 가인물. 가인물. 가인물에 관하여. 이게 태계이왕 집안이야. 신진사대부는 다 향리 집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태계이왕 집안 얘기인데. 자, 맞는 거. 1. 격. 음서로. 음서하고 관련 사항 없죠. 예? 니은. 아들에게 직역을 물려줬을 것이다. 그렇지. 중류층, 지수직 사람들은 직역계승이야. 이근육이 중앙군인 직역. 향리, 직역. 이렇단 말이야. 직역이 이어져. 디귿. 문과 응시하는 거 금지되었다. 문과 응시 금지와 관련된 얘기는 어디요? 문과 응시 금지하는 거. 주로 조선조 얘기하는 거지. 디을.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을 수 있다. 그렇지. 향리. 향리. 중앙관청 서리. 역외공무원 영리. 지방 향리. 그렇지. 예. 해당하는 건 니은 니글. 다음 12번. 고려 신분계층. 지방의 행정실무, 각 관청의 소속 잡직근무, 궁궐의 숙직 실무행정. 이것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12번은 좀 빨리 한 거예요. 같은 얘기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 향리가 1. 귀족으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였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 단 향리 중 상위 향리, 호장, 보장 출신. 걔네들만 돼. 다 되는 건 아니고. 2. 향부국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향부국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향부국에 거주하는 애들은 누구요? 양민, 평민들이야. 향과 부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신분은 평민, 즉 양민이야. 3. 법적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다. 법적으로는 양민 이상이면 과거를 볼 수 있어. 법적으로. 현실은 다르지만 법은 그래.
4. 직역 세습을 한다. 그렇지.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 자, 다음 13번. 다시 향리야. 아까 향리가 여러 등급이 있다. 이랬지. 그중 일부야. 그중 일부. 가장 대표적인 건 왜? 1, 2등급에 해당하는 향리야. 호장보호장. 얘네들이 대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 귀족되는 애들이야. 이 나머지 애들은 다 지방 향리를 눌러앉는 애들이고. 이 향리계층, 즉 중류층인 향리계층. 1.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렇고 음소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안 되고 조세 공물징수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그렇고 4. 주군이나 주연에 파견된 지방관의 지위를 받았다. 그렇지. 그래서 뭐 속군이나 속현을 지휘통수를 했어.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14. 이들에 관한 설명이다. 국가는 특정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행정구역을 설정, 그곳에 주민을 여길 전담케 했다. 이들은 이제 뭐냐? 특수행정구역 중에 뭐요? 금속광물, 금속제품 등을 만들고 뭐요? 소지, 소,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집단마을, 소. 고려 때 등장한 거예요. 고려 때.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향과 부국은 삼국 통일기에 등장했는데 소는 고려 때 등장했어. 그래서 합쳐서 향소부국이죠. 자, 이들 기업 일반 9년 민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 그런데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어. 뭐 몸값, 신공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내야 돼. 니은 재산으로 간주, 매매, 증여, 상속. 이건 노비 얘기야. 노비, 천민이. 디귿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렇지? 이주 제한이야. 그 땅에 묶여있어. 리을 직역 세습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이건 누구야? 향리. 직역 세습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뭐? 향리, 외역전, 그리고 중앙군인, 군인전 이런 거 중류층들. 그래서 평민 중 소에 해당하는 건 특수행정 불황민, 기역과 대것이. 기역과 대것. 자, 다음 역시 15번 향소보국. 다음 자료와 관련된 향소보국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여하튼 향소보국이면 되니까. 잘못된 거. 1. 향리가 해당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렇지. 지방에 실제적 지방 통치 세력이 있어. 고려는 향리, 조선은 수령. 실제적 지방 통치 세력. 고려는 향리. 중앙집권이 다 안 됐다는 얘기야.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이 됐기 때문에 임금님이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내려온 누구? 수령. 지방관 중 우두머리. 지방의 실제 지배층. 고려 향리, 조선 수령. 이래. 자. 리을, 아니구나. 2. 국가에 공을 세우면 현으로 승격되었다. 국가에 공을 세우면 현으로 승격됐다. 여기 유명한 데가 있지. 여기 다인철소 산업문화재단지 충북 청원군 이르면 저기. 그래서 익안현이란 현으로 승격이 됐어. 현으로. 그럴 수 있어. 유명한 대전의 망이망수에 하는 소. 그게 충순현이라는 현으로 승격됐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데가 이 다인철소야. 철제품 만드는 집단마을이 있었다고. 익안현으로 승격됐어. 왜? 몽골 치유에 참여했거든. 몽골 격퇴과정에 참여했단 말이야. 그래서 승격이 되는데 거기에서 반역자가 나왔어. 나중에. 그래서 다시 떨어졌어. 이간 폐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현이 폐지돼 버렸어.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뭐 국가의 공을 세면 현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인철소가 이간현으로, 그리고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 3. 부공민은 천민으로. 천민이 아니야. 평민이야. 4. 향소보국은 고려 이전에 왔고 향과 부국은. 그렇죠. 삼국 통일기 때 나왔어. 소는 고려 때 나왔다. 그렇고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16번. 다음과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고려 사람. 거기 소 나오고 어쩌고 그래. 금소, 은소, 자기소,
오염소, 이게 뭐요? 역시 소죠. 특수행정부락. 1. 공업전원 세습. 이건 귀족. 2. 지방 말단 행정을 종사. 이건 누구요? 이 중류층인 향리. 3. 주민과 따로 살면서, 주인과 따로 살면서 이랬으니까. 뭐? 외관업이. 외관업이는 관청 소속 외관업이가 있고 개인 소속 외관업이가 있어. 소속이 어디였든 간에 몸값을 내야 돼. 신공. 그래서 고려 때 신공의 의무 그러면 특수행정 불황민하고 외관업이야. 조선은 향소복이 없어져. 그래서 조선조의 신공 몸값 그러면 누구야? 외관업이만 해당돼. 고려는 신공 몸값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수행정 불황민 향소보고 아니면 외관업이 이렇다고. 조선은 외관업이만. 그 몸값 신공이라고 그래. 몸에 내는 공물 이 뜻이야. 몸값. 4. 신부는 양민이지만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역을 부담했다. 뭐? 신공, 몸값을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 4번 문화. 다음 17번. 21번까지구나. 다음 중 고려 사회상이다. 틀린 것.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등재한다. 그래요? 남녀 구분이 없어. 그치? 태어난 순서대로 그냥 쓰는 거야. 예? 고려는 조선조하고는 달라. 조선은 남자. 딸은 안 쓰든지 사이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런데 퇴계이왕은 딸도 쓰고 사이도 쓰고 다 썼어. 머리가 깨인 양반이지. 조선 사람 치고. 예? 이 재산의 균분 똑같이 균분상 속에 관습화된 사회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자녀균분. 이게 16세기까지 갔어. 습속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에. 3.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제사를 모신다. 양자 제도는 조선에서 나온 제도. 고려가 아니야. 고려는 아들이 딸을 지내면 되니까 양자를 굳이 들 이유가 없어. 4. 여성의 재간은 재가 아니라 30가도 가능해. 무슨 재간은 과부도 왕하고 결혼하는데 무슨 재가 아니라 30가도 상관없어. 고려는. 틀린 건 3번 문항 하나. 18번. 고려 사회시설과 법속, 법률과 풍속, 법속이다. 지방과는 자치권이 없다. 있지. 태장도의 형률을 내릴 수 있어. 경범죄. 태형 10대에서 50대 엉덩이 때리는 거. 장형 60대에서 100대 때리는 거. 도 구속시키는 거. 구속형. 한자로 금고형. 그걸 내릴 수 있어. 고려조선의 지방관이. 이 보위발달로 고리대가 쇠퇴한다. 보위발달로 고리대가 쇠퇴한다. 맞아요? 고위발달하고 고리대 쇠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가 나오기는 고리대에 대응하려고 나왔는데 고리대 쇠퇴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고리대 지금도 계시잖아. 쇠퇴는 무슨 더 잘 나가대. 여기 밑에 봐. 잘 나가잖아. 오케이. 뭐? 저축은행. 캐시앤캐시. 많아. 지금 뭐? 은행권에서 벗어나와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뭐 광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하려고 하더라? 뭐 유통업도 손대던데 보니까. 나중에 방송국도 한다고 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오케이 저축은행은 야쿠자 일본 깡패놈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깡패가 한국에 진출한 거야 이게. 이것 말고도 몇 개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하여튼 그래야 고리대는 지금도 이 은근과 끈기로 살아계셔. 폐지됐다는 택도 없는 소리. 다음 3. 불교 행사인 팔관회가 전국에서 행해졌다. 전국에서 행한 건 전국 사찰에서 행한 거예요. 연등이에요. 팔관회는 볼거리 제공이야. 일종의. 딱 두 군데만 해. 어디? 개경과 서경에서만. 개경, 서경. 개경은 2번 하고 서경은 1번 해. 개경, 서경에서만 하는 게 토속신 국가신제사, 팔관회. 일종의 볼거리 제다. 볼거리. 국가가 제공한 볼거리. 연등에는 전국 사찰. 틀렸고. 4.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대개 전통적 관습에 따랐다. 그렇지. 백성들이. 정부는 유교식 제례를 지냈고 백성은 관습을 중시했고. 그래서 관습법이 오늘날 역으로 남아있다. 이런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3문제 남았어. 20분이 좀 시간이 걸려. 19. 다음과 같은 사회 모습이 일반화되었던 시대 가족제도.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 자녀 균분,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등재,
남녀 차별이 없었다. 또한 상복에서도 친외가 구분이 없다. 친과 외가의 구분이 없어. 자, 그 고려 사회에 대한 모습이야. 기억, 일부일처가 일반적 혼인 형태다. 원칙이 저래. 원칙만 저래. 실제는 저렇게 안 됐어. 일부 다처예요. 니은, 사회가 처가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디귿, 아들이 없으면 양자. 이건 조선이라고 했지. 리을, 과부의 재간을 금지하고 효녀 연례를 칭송하였다. 그 디귿과 리을은 조선이에요. 기억, 니은만 고려해요.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2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당시 사회 모습. 지문이 길으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내가 아는 가장 머리 좋은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자녀 균분이 원칙인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재산이 500억이 있어. 그런데 자식이 둘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첫째가 딸이야. 이 딸이 22살인데 당연히 혼인을 했어. 그리고 늦게 아들을 하나 뒀나 봐. 아들을 뒀는데 애가 8살이야. 당연히 혼인을 안 했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써있는 얘기가 이 얘기야. 딸한테는 500억을 줘요. 일반적으로는 균분이라고 했잖아. 250, 25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줘. 이 아버지가 특이하게 줘요. 여기는 안 줘. 그 대신 뭘 줬냐? 종이, 신발, 옷, 붓 이렇게 줬어. 이거 다 합쳐서 10,000원도 안 되는 거야. 예? 그럼 아들을 사랑하느냐? 대단히 사랑했어. 참 머리 좋은 아버지. 예. 왜? 250, 250 주면 여기 딸이 있어. 딸은 동생 키울라 하지. 그러나 결혼했다잖아. 남편이 있다고. 남편의 얘기가 달라. 남편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250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250억 갖고 나가 살아라. 이렇게 재산 분배했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 이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상 밖으로 500억을 한쪽에다 줘버린 거예요. 이건 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한테 하는 얘기야. 예? 그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거지. 사회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250억이 올 건 알고 있지. 균분이니까. 그러나 500억이 왔잖아. 250억이 더 왔잖아. 그래서 속으로 좋았겠지. 그런데 여기서 인력이 얘한테 들어갔으면 안 돌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한 푼 안 갔단 말이야. 장인이 미쳤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은 애틋하잖아, 동생이. 키우자. 그러니까 사위는 얘 키워줘봐야 평생 키워봐야 10억 이상 들겠냐고. 250억이 왔는데 그래 이런 거예요. 순순히 응대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럼 틀림없이 애를 키울 거다 이거지.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이게 첫 번째 아들이 크는 과정에 관한 방법이야. 이게 그럼 듣고 난 뒤에 아들한테 250억이 와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찾아주기야. 유언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유언장에 써있는 얘기야. 이게 써있는 얘기인데 1심 재판에서 유언장이 있기 때문에 승소를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재판을 걸었는데 2심 재판 승소를 했어. 그 3심 재판 최종심이야. 삼복제 입각해서 3심 재판에서 재판관이 고민한 거야. 이걸 왜 줬나? 이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국리 끝에 나온 답이 그 안배인이라는 사람의 해설인데 안 찼어. 경상도. 옷 입고 신발 신고 종이에다가 붓으로 억울함을 써서 재판을 걸면 나 같은 애 만나면 원상복귀된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판관 손변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거 왜 줬겠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이도 할 말 없는 거지. 그치? 나 같으면 안 줘. 이미 받았는데 뭐 개겨보지 뭐. 그래서 다시 나눠줬대야. 그래서 원위치가 됐대. 그 얘기야. 이 지문의 얘기야. 그래서 끝에 보시면 누이와 남동생이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뭐 그 얘기야. 해피엔드로 끝났어. 끝나기는. 고려 때 있었던 실화야. 이게. 고려 사회를 추론하는 거야. 맞는 걸 찾아라. 1. 과부들이 재간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건 조선이죠. 태종 이방원이가 이 삼가금지법에 재혼까지는 인정 안 하고 하루아침에는 못 먹으니까 삼가금지법에 재혼까지는 허용하는데 삼혼은 안 된다. 이 소리야. 그걸 조선 성종임금이 재가금지법 이렇게 바꿔버려. 과부로 살다 죽어라. 이 소리야. 조선주의 형리. 2. 재산 상속에 있어서 주자 가례를 적용한다. 조선. 유학. 3. 설은 이것도 조선이죠. 서자월자는 조선은 유학사회야.
특히 유학 중에 차별성이 강한 성리학사회란 말이야. 철저한 차별하는 거지. 첩자식도 서자와 월자로 구분을 한다고. 4.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낸다. 이게 고려죠. 그래서 1, 2, 3번은 조선에 해당하는 얘기고 4번만 고려해요. 4번만. 다음 21번. 원간섭기 하에 고려사의 변화다. 맞는 거. 1. 원은 사냥에 필요한 해동청을 징수하기 위해서 순마술을 두었다. 해동청, 다른 말로 보라매, 다른 말로 송골매, 송악 깊은 골짜기에서 난다. 송골매. 관청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 응방이야. 매응자를 써. 응방. 순마술은 원나라 반대파, 원나라 반대파 찾는 정보기관이야. 그건 순마술. 반원 인사색출이라고 그래. 원나라에 반대하는 놈 잡으러 다니는 거. 이 제도를 조선이 갖다 쓴다고 그랬죠. 순마술들. 뭐요? 의금부. 이렇게. 여기는 응방 이랬어야 돼. 이 고려의 왕이 계승권자, 세자는 북경에 머물렀다 귀국하여 왕에 오르는 게 관례다. 그렇지? 관례가 없다 그러는데 관례야. 그래서 공민왕이 8년간 생활을 했어. 충렬왕은 9년간 생활했고 그때 따라간 권문세족의 자제, 권문세족의 자제를 같이 듣고 들어간다고. 그 안양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 1290년 충렬왕 때 뭘 전파한다고? 성리학 전파를 하게 되는 거지. 이 왕세자를 모시고 온 나라 베이징에 있다가 성리학 공부를 해갖고 들어온 거야. 3. 권문세족은 도평의사사에 참여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렇죠. 예. 4. 원은 매응자, 응방이라는 기관을 두서 내정을 간섭하기도 하였다. 아니야. 응방은 매사육관측이야. 그래서 매사육이 이게 당시 귀족사에 유행을 했어. 그래서 몰래 매를 야밤에 남의 집 매를 잡아다가 자기 집 매를 삼는 거지. 매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너 누구네 집 소속이냐? 휴대폰 번호 몇 번이냐?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매 인식표가 있다고 헌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바꿔치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시침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침이를 뗀다. 이런단 말이야. 그 시침이란 말이 그랬나 봐. 저기 지금 이 매사육은 세계 문화유산이야.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11개 나라가 등재되어 있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유럽사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데 세계 11개 나라가 공동 등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매사육관청 응방의 모습이야. 매사육. 매가 일하는 34억짜리 매가 있다고.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34억짜리 매가 있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34억씩이나 지금 매를. 하여튼 그 매형자. 그 중에 동아시아 일원에 가장 훌륭하다는 매가 송악 깊은 골짜기에서 평안도 함경도에 있는 매야. 그래서 송골매라고 그러는 거야. 송골매. 그래서 한반도를 해동이라고 그러잖아. 해동의 푸른색 매에서 해동청 그런다고. 왜 푸른색 매라고 그러냐?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털갈이를 해요. 살색이 보여,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보라색이야. 그 멍든 색깔, 약간. 그래서 보라매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말로. 그때 가장 싸놓고, 그때 사냥을 가장 잘해. 그게 그 얘기야. 그게 해동청 보라매 얘기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시간에는 중세 경제사, 문화